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자, 해당 영상은 이제 1월 4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어제 이어서 지금 오늘도 일단은 미국 선물이 조금 마이너스이긴 합니다. 우리나라 이제 장 열렸을 때는 좀 보합선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,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좀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고, 미국 지수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좀 조정이 나왔었죠.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뭐 이은봉 일단은 좀 뭐 해외 증시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조금은 더 밀릴지 그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반대로 오늘 이제 우리나라는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하락이 나왔어요. 얘네는 이제 자연스럽게 수급 등치 큰 형님들이고, 오늘 매도세가 좀 거칠었죠. 최근에 계속 주도하고 있던 금융투자에서 이제 2,800억 좀 시원하게 뱉어내는 모습이 있었고, 외국인이 이제 프로그램은 매도하고 거래원에서는 이제 좀 사고,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은 그래도 이탈은 안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삼전이 이게 뭐 완전 이탈이 끝났다, 금투가 뭐 다 팔았다, 이럴 정도의 물량은 아니기는 한데, 그래도 일단 오늘은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같이. 그래서 이 우량주들이 둘 다 3%씩 밀렸는데, 3% 4%씩 밀렸는데, 오늘 조금 특이한 게 반도체 그냥 아침에 개파락하고 뭐 큰 우량주 형님들 뭐 밀리든 말든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, 갈 길 갈란다 하면서 밑에서 종목들을 다 끌어올려놨죠. 그래서 반도체가 진짜 좀 강하다라는 거를 좀 계속 느끼는 오늘 시장에서 더 느껴졌죠. 아무래도 큰 이 우량주 대표격인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데도 그런 거 관심 없어, 상관없어 하면서 아침에 당연히 영향이 있으니까 개파락은 했지만, 거기서 그냥 시원하게 에라 모르겠다, 뭐 형님들 쉬든 말든 우리는 갈란다 뭐 하면서 다 막 5% 10%씩 저점 대비해서 다 상승폭이 꽤 크거든요. 아침에 이제 개파락을 좀 했기 때문에. 근데 이런 좀 반도체에 대해서 강력함을 오늘 시장에서 한 번 더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런 반도체 강력함은 진짜 좀 한 번에 꺼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수 관점이랑은 특별하게 변화는 없습니다. 어차피 이게 뭐 오늘도 밀릴지 뭐 그거는 당연히 마감을 하고 나서 봐야 되는데, 이 14,500포인트 요 위에서 버티고서 좀 다시 돌려주나, 아니면은 이걸 깨고서 좀 무너지나, 이거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우리나라 지수는 일단은 뭐 어차피 미국 따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, 대신에 오늘 일단 금투가 좀 많이 뱉어내기는 했어요. 확실히 최근 매수 대비해가지고 좀 시원하게 뱉는 모습이 있었죠. 그래도 외국인 형님들은 아직은 우리나라 시장을 좀 놔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매도세가 좀 연속적으로 며칠 더 이어지나, 그런 부분들 조금 추적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.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만에 모든 물량을 다 정리하고 이거 조정 나오겠다 하면서 그냥 한 큐에 싹 정리, 매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지금 그 정도의 대금이라던가 시장 관심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일정 구간 요게 이제 좀 밀리면은 기술적 반등 나올 거다, 그냥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지진 않을 거다 라고 반도체 섹터는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, 이 정도로 갖다 그냥 밀리는 척 하면서 밀리자마자 그냥 바로 땡겨 올릴 줄은 모르기는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. 특히 우량주들 삼전 하이닉스 밀리는데도 그런 거 없이 또 이런 고점 다 돌파를 했죠. 퀄리타스 이거 시간에서 좀 손절쳤더니 막판에 올리더라고요. 자, 그래가지고 일단 반도체가 좀 강하고, 이런 뭐 회의로 한빈 레이저 뭐 스펙 합병,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, 그 다음에 CES 등등, 그 다음에 갤럭시 S24 1월 17일 공개.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큼직한 이벤트는 없는 것 같아요. 오늘 뭐 장중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뭐 연초 좀 이야기 나올 거라고 했는데, 그게 이제 조금 뭐 내일 발표 나오나 조만간 나올 거라고 합니다. 1월 중으로. 가지고 그거 때문인지 오늘 일단 그 저출산 관련 이제 발언, 대통령께서 발언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부터 해서 관련주들이 다 부각이 되기는 했어요.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4월 10일 있는 그 총선 정책 관련해서도 좀 엮일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, 그냥 이제 정부 차원 정책으로 일단은 좀 나오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어제는 이런 내용으로 갖다 이제 나스닥이 밀렸는데,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좀 갖다 붙일지
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뭐 오늘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강해요. 뭐 하이닉스 3전 밀리는 걸 보면서도 중성주들은 그냥 좀 따로, 즉 3전 하이닉스 갈 때는 중성주들도 좋다고 또 상승할 거거든요. 근데 오늘 쟤네가 하락하는데 그 하락에 대해서는 반영 안 해주는 그런 좀 강력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. 그래서 반도체 쪽은 뭐 이제 CXL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삼성 차세대 반도체 선점 발판, 내년 하반기 CXL 상용화 SK 하이닉스, 그리고 삼성이 CXL로 뭐 자존심 회복 나선다, 이런 반도체 업종에 대한 뭐 투자 기대감, 그리고 반도체 그 업종 자체가 이제 작년에 저점 찍고 좀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, 그리고 뭐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게 이제 시작되면서 뭐 기술주들에 대한 수혜,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맞물리지 않나. 근데 사실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결국 지수를 일단 좀 끌어올리는 데는 반도체가 같이 좀 힘을 많이 발휘한 것 같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. 자,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는 일단은 요 쌍봉 딱 맞기는 맞았죠. 이거는 일단은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미장이 일단 밀렸기 때문에 그거 맞고 밀린 부분인데, 일단 오늘 미국장에 대해서 미국이 좀 일단은 선물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내일 뭐 조금 뭐 개파락을 하고 시작할지,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이 2600선 여기를 좀 잘 지켜주는지를 볼 것 같습니다. 이거 깨면은 그 밑에 이제 뭐 120선까지는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 강해가지고 거기까지 갈까 싶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2600선 전후로 일단은 좀 횡보해 주나 뭐 돌려주는지. 자, 그리고 CES에는 AI, 온디바이스, 뭐 메타버스, 자율주행, 로봇, UAM 등등이 있기는 한데, 일단 CES 관련 주들도 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재료 소멸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, 대신에 CES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여기서 이제 각종 기업들에서 뭐 발표하는 방향성, 그리고 이런 기술들,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잖아요. 거기서 뭔가 좀 혁신적이거나 아니면은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트렌디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섹터는 좀 주목을 해두면 좋기는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이제 CES를 통해서 재료 소멸로 좀 뭐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 뒤에 결국 그 대기업들에서 투자 감행을 하고 키우겠다라고 이 선포를 한 그런 섹터는 뒤에 뭐 대기업 관련 재료들이 뭐 알아서 나오겠죠.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뒤에 기술적 반등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, 요거는 내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CES 다가오고 하면 재료 소멸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 두시고, 그 다음에 그 이후에 CES에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거를 좀 투자, 미래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하거나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뭐 스케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뒤에 좀 눌림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.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관점으로 JP모건 헬스케어도 같은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특히 C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완벽하게 좀 업종 뭐 하나의 탁 컨셉 메인으로 갖다 잡히고 그런 건 아닌데,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그런 거 수혜도 같은 관점으로 갖다 이제 좀 영향력 부각이 되는 게 있고, 그리고 그 다음에 K바이오 뭐 호실적, 최근에 지금 바이오 움직임이 뭐 종목별로 당연히 바이오는 좀 테마성보다는 개별 재료 하나에 대해서 좀 강한 게 많죠. 일단은 이런 내년 후보군, 올해죠, 올해 FDA 뭐 이런 거 후보군도 줄줄이 대기.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일단 너무 좀 움직임이 강하기는 해요. 오늘도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좀 멋진 모습 10% 상승을 좀 해주긴 했는데, 대금이 1조가 터졌습니다. 그리고 13만원 이런 자리여가지고 좀 15만원을 향해서 뭐 또 내일도 힘 줄지, 오늘 시간에선 단기가를 지정 예고 요게 좀 뜨기는 했죠. 그래서 얘는 일단 주도주였기 때문에 차트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은 일단은 좀 보긴 볼 것 같아요. 그냥 무너지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. 그래서 뭐 그냥 각종 간단하게 라운드 픽의 중심, 여기에 저항이 있었고, 오전에 저항 돌파 후에 지지, 시세 저항, 지지, 그다음에 또 고점 갱신하고, 이런 모습들은 좀 좋아 보이기는 하거든요. 그러면서 오늘 또 양매수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 요거부터 해가지고, 바이오는 뭐 종목별로 조금씩 갈리는 건 있기는 한데, 오늘 뭐 또 좀 치매 쪽 관련해서 퀀타메트릭스, 메디프론 이런 종목들 좀 움직임도 있긴 있더라고요.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런 뭐 치매 관련, 근데 치매는 종목들이 좀 상태가 좋지는 않아가지고 보시면은 거래대금이라던가 시총이 좀 많이 낮아요. 그런 거는 좀
기억해 두시고, 그 다음에 이제 GC셀,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바이오에서도 움직임이 좀 묵묵히 가는 종목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. 자, 그래서 바이오는 뭐 개별 재료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게 많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이슈 혹은 바이오는 이 CS 같은 관점으로 갖다 JP모건 이후에 좀 재료 소멸로 단기 조정이 좀 세게 나온다. 그러면은 꽤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대금을 이번에 좀 많이 붙여놓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일단은 캐치를 해 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이번 연도에 뭐 발표 임상 뭐 이상이든 뭐 그런 것들 발표 나오는 기업들도 많죠. 자,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저출산 대해서 이야기 때문에 이제 장중에 이제 좀 시세를 주긴 했는데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 내일부터 민생토론회라는 이제 타이틀 달고서 업무 보고 여기서 이제 뭐 주제별로 이것저것 뭐 전문가들이랑 국민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뭐 토론하는 형식 이렇게 해서 뭐 한 10회 걸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출산 정책은 당연히 포함이 돼 있을 확률이 높겠죠. 그리고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드리는 게 총선 정책으로도 엮일 확률이 있어요. 어차피 뒤에. 그리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뭐 중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갖다 결국 다 지금 저출산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뭐 세계적인 이슈로 중간중간 툭툭 나올 수는 있지 않나. 물론 저출산은 이거를 정책으로 갖다가 사실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. 뭐 이제 지금 인도 이런 곳은 인구 좀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몇 개 좀 특이한 그런 국가들 제외하고서는 저출산이 이게 그냥 세계적인 흐름 느낌이거든요. 결국에는 뭐 이게 집이 없어서 뭐 아니면 교육비가 비싸서 이런 것도 분명히 큰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과 또 다른 관점에서는 시대의 흐름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옛날 대비해서 분명히 좀 즐길 수 있는 게 살면서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. 뭐 액티비티한 그런 것들이라던가 내가 목표로 할 수 있거나 뭐 이게 좀 늘어나면서 예전처럼 그냥 좀 아이 하나 잘 나가지고 키워가지고 건실하게 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보내고 이런 게 이제 좀 인생의 목표에서 조금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? 뭐 요거는 이제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시대 흐름인 것 같아요. 요즘 뭐 MZ세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사실 옛날 어르신들은 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시대 바뀌면서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요것도 분명히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 우리가 주식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는 어차피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냐 그리고 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키워드냐 아니냐 요거를 좀 보면 되죠. 그래서 저출산은 좀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건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집값이랑 둘째는 이제 뭐 교육비 이거 두 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지 않나. 뭐 그런 시대 풍토의 변화 이런 거는 뭐 정책으로 갖다 뭐 잡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국토부 진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뭐 국토부가 뭐 틀렸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긴 합니다. 특히 아무래도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서울 근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으로는 집을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일반적인 수익 좀 잘 나가는 그런 기업 수익으로도 집을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물론 이제 집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그냥 이제 뭐 빌라, 뭐 주택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아파트까지 가격 폭이 많이 다르기는 하죠. 근데 뭐가 됐든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값이 많이 비싸기는 해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거 월급으로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정책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출산 이런 뭐 집값에 대해서는 뭐 대출 정책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기도 했었죠. 이번에 출산 뭐 한 명 하면은 경기도권이었나요? 경기도권에서 뭐 1억 지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집 살 때 뭐 대출 신혼부부 대출이라던가 뭐 아이 신생아 뭐 대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일단은 정책의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그냥 저출산 관련주들이 좀 따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, 사교육비 사교육비에 대해서 이게 좀 어떻게 부각될까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교육비도 좀 부각이 됐어요. 뭐 해석이 그렇게 됐겠죠. 사교육비가 이제 비싸니까 국가에서 뭐 이제 지원 들어올 수도 있다. 지원 들어오고 하면은 뭐가 됐든 그 기업들한테는 수혜니까
그래서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, 일단 저출산하면은 그냥 애기들 용품 대표적인 거.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좀 작년 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좀 꿈비가 대장이었거든요. 근데 다시 옛날에 이제 대장이었던 아가방 컴퍼니, 그리고 제로 투 세븐, 꿈비, 삼성 출판사 등등 해가지고 뭐 삼출은 최근에 이제 그 뭐 상장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저점 계속 올리더니 저출산 이야기 나오니까 아이코 신난다 하면서 좀 시세를 준 부분은 있지 않나. 그래서 저출산 관련 주들은 한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대장, 그 다음에 뭐 이등주, 뭐 꿈비가 원래 예전엔 대장이었지만 지금은 좀 제일 밀려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얘네가 뭐 차트 관점에서는 지금은 그냥 글쎄요, 이게 정책 자체가 막 금액 이런 게 나온 건 아닌데, 혹시나 내일부터 해서 뭐 민생 토론회 그런 곳에서 이제 저출산 정책에 대한 기대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, 혹은 나올 수도 있고, 그런 거 따라서 얘네들 좀 더 뭐 내일 아침에 좀 더 부각이 되나, 요거 정도. 자,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관련주는 그냥 뭐 별 뉴스가 없더라도 그냥 강해요. 여기는 진짜 강해요. 그냥 이유가 있든 뭐 뉴스는 뭐 계속 있는데 좀 임팩트 있는 뉴스는 아니지 않나 이제. 그런데 그냥 움직입니다. 뭐 뉴스가 있으면 있으니까 이거 호재다 해서 움직이고, 뉴스가 없으면 없는가 보다 하지만 난 갈래, 이런 느낌으로 갖다 이제 시장에서 계속 좀 부각이 되지 않나. 그래서 한동훈 관련주랑, 그다음에 이제 정책주, 뭐 이민 정책, 오픈롤 이런 것도 좀 괜찮은 자리에서 이제 또 반등을 또 시원하게 만들어내기는 하네요.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뒤에 정책으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고, 자, 그다음 이제 뭐 비트코인, 뭐 홍해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하림이 이제 좀 실망 매물, 이런 실망 매물 관점으로 갖다 이제 좀 투매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는 하거든요. 최근에 저점 계속 좀 유지하다가 요 위에서 잘 놀았죠.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터지진 않았습니다. 뭐 악재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, 뭐 4,000원 전후에서 기술적인 반등 한번 좀 보여주나, 21선 이런 구간에서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재료가 조금은 아쉽기는 해요. 여기 HMM 인수 고재료로 갖다 좀 시세를 줬기 때문에. 그리고 오늘 태형건설 뭐 자구안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또 워크아웃에 대해서 채권단이 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뉴스가 몇 시에 나온 거지? 7시 3분이네요. 7시 23분.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이 제목에 일단 붙기는 했거든요. 태형그룹, SBS 지분 매각 사재 출연 가능한 모든 노력 다 할 거다. 근데 이제 SBS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제약 때문에 좀 그런 게 많은데 충분히 검토하겠다, 요 내용이 좀 껴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태형건설이 오늘도 일단은 강하기는 했죠. 그 다음에 뭐 SBS 혹시나 저 키워드로 갖다 또 반짝하는지 그 정도 좀 보게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. 시장이 그거 플러스 오늘 이제 방산, 우주, 오늘 이제 막 반도체 쪽도 좀 땡겨 올리고 했는데 우주 쪽도 조금 눈에 들어오기는 했거든요. AP 위성, 그 다음에 뭐 캔코아, 뭐 컨택 이런 종목들, 컨택도 신고가죠. 나 AP 위성은 나중에 이제 스타링크 같은 걸로 좀 시세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오늘 팍팍하고 좀 땡겨 올리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뭐 대금은 좀 많이 들어왔는데 얘네가 사실 재료가 오늘 좀 탄탄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. 뭐 재료가 뭐 엄청 뚜렷해가지고 이거 좀 괜찮은데 이 생각이 드는 재료는 아니다 보니까 AP 위성이 이제 뭐 우주 개발 투자 증가로 수주 증가 기대, 뭐 요 내용이랑 요런 내용을 뭐 갖다 붙인 것 같지만 결국 이제 요 항공 관련해서 좀 우량주들 형님들이 이제 좀 힘을 주니까 그것 따라서 슬렁슬렁 움직이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, 우주 관련해서는 이게 우주항공청 특별법 그게 뭐 이제 좀 상반기에 나오면은 좀 엮여주나, 그거 정도로 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AP위성이 실시간은 종목은 지금 그 조회는 1이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종목이 재료가 없어가지고 차트가 완전 깔끔한 자리도 아니어서 살짝은 좀 어중간한 포지션이긴 하죠. 물론 이런 구간 아예 돌파를 한 거는 좀 좋기는 해요. 과거에 이제 시세주고 지지해주던 이런 영역이었고, 지지가 이제 저항으로 바뀐 그런 저항을 이제 좀 돌파까지 해준 건 좋기는 한데 살짝은 일단은 그냥 관심 시장에 쏠리니까 볼 것 같습니다.
자, 그래서 그런 것들 외에는 결국 내일도 그냥 이제 반도체 좀 강하나 싶어서 이제 CXL에는 엑시콘부터 해서 뭐 네오셈, 오킨스 전자,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 YIK 요거는 그 삼성전자 2대 주주 이거 지분 이슈를 좀 부각을 시켰죠. 그래서 그거 좀 시간에 강했던 것 같고 퀄리타스 신고가 그다음 칩셋 미디어 요거 신고가 좀 트라이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신고가 돌파하고 힘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머지 종목들도 비슷비슷해요. 반도체가 뭐 한 종목만 올라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반도체 규제 이런 거 있으면은 서플러스 글로벌이나 이제 피델릭스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인다 아침에 설명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시장이 크게 변화는 없어요. 어차피 반도체는 이게 오늘은 좀 조정 나오고 제가 종배 안 좋아하는데 종배를 생각했었는데 오늘 종가까지 쭉 나오면은 그냥 아침에 개파락하고 그냥 돈 들어오면서 땡겨 올려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반도체는 그냥 삼성, 하이닉스 밀리든 말든 중소형주들이 지금 일단 너무 강하긴 하구나 이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내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 바이오는 바이오라고는 해놓긴 했지만 그날 뭐 좀 수급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냥 지금 좀 강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 대신에 이제 JP 모건 이후에는 전후에서 재료 소멸로 밀리는지 혹은 거기서 뭔가 좀 기술 이전 재료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 이전 재료이긴 하거든요. 뭐 몇 조짜리 뭐 에로 뭐 아니면 뭐 마일스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액 큰 거 좀 엮어주면은 좋고 그 다음에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내일도 뭐 좀 발표 나오나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보던 거 특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보던 애들 그대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 특색이 그냥 바이오랑 반도체 그냥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기둥처럼 얘랑 얘 일단 두 개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무언가 장중에 이제 뉴스 붙거나 뭐 짜잘짜잘한 것들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돼요. 어떻게 보면 좀 편하기도 하고 그런 시장이지 않나. 자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